안녕하세요. 보일러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주식 콜센터, 제가 또 이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신 종목들과 관련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 질문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당연히 시장에서 가장 관심 많은 종목이죠. 이정님께서 SK 하이닉스 12만 800원에 무려 30% 비중을 가지고 있고 12만 1,100원이 최근 고점이었기 때문에 완전 단기 고점에 좀 물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주린이 분이시고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또 격려 메시지도 같이 전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마이크론은 실적이 있었고요.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에 따른 좀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AI 반도체 쪽이라든지 관련된 수출에 있어서 일부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D램이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감사는 계속해서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자체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이제 바닥은 지나고 아직까지도 이제 전년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점은 지나고 이제 최악은 지났다는 판단이 나타나면서 지금 기술주가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IT주는 한 6개월 정도 이런 업황을 선행을 한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당장 이런 부분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한 3조 원대의 적자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은 지났다는 판단 하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SK하이닉스는 특히나 엔비디아향 HBM 관련된 그 반도체 대역대역 반도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쪽이죠. 전체 그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를 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쪽에서 가장 세게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좀 깔끔하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차분하게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살펴볼게요. 디커플링 본격화다. 2분기 부진할 거다. 하지만 DDR5 효과 첫 확인이 되는 거고 DDR5 플러스 HBM까지 그죠? 경쟁자 대비 이익 증가폭이 확대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안 좋지만 목표 주가 상향과 24년도 추가적인 상행 여력 보통 12months forward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땡겨서 주가를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 관련돼서는 당장 실적이 안 좋을 때, 즉 고파일 때 사서 저파일 때 파는 전략으로서 체크를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바닥 탈출 나오고 있는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목표가를 15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버렸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디커플링, 근거 강화 앞에서 말씀드렸죠. 차별적 수요, HBM 쪽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DDR5 침투율 자체도 올라오고 있다. 사이클의 업황 변곡점이 앞당겨지는 배경이다. 확신이 지금 현재 강해지고 있다. 업사이클, 이제 다운사이클 끝내고 업사이클로 가자. 2분기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 그러면서 영업손익이 올해 7조 8천억까지도 커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2조 원은 2분기에 지금 약 3조 원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자. 영업이익 1분기 2조 7천억, 2조 7천억. D램 낸드 쪽 1조 7천, 1조 7천억, 1조 5천억 해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 3조 4천억이었고 1분기에. 그리고 2조 2천억. 그래도 줄였네요. 한 3조 원대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2조 2천억. 그러다가 지금 저점을 이미 지났고 1분기 저점으로 2분기 저점 얘기했는데 저점 지났고 3분기 4분기 개선하는 쪽으로 봐가지고 올해 종합적으로 보면 약 7조 원대 7.8조 원대 적자 얘기를 하는 쪽이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테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업황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을 지났다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 상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우려 해소, 상단 확장, 7월 말까지 세 차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 삼전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업사이드 지켜보자. 컨컬에서 관련된 의구심 완전히 해소하게 되면 업사이클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비중 확대하기 위한 마지막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이닉스 선제적 주가 기울기 강세가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베타가 큰 종목이죠. 다 메모리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TV도 팔고 스마트폰도 팔잖아요. 자,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근데 30%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면서 바이앤홀드.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진짜 기존에 예상치 한 3조 원대에서 2조 원대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실적까지 우리가 좀 2분기 실적 확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삼전 아니 콩코어 동의 바닥에 대한 확신이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됐고, AI 반도체 관련된 HBM 쪽에서는 가장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이쪽은 15만, 아예 길게 보고요. 자, 12만 원대 그리고 기존 고점까지 길게 보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15만 원. 그러니까 보고서와 동일하게 15만 원 말씀드려보고요. 손절가 최근에 저점 기록했었던 부분이 11만 원대 초반이었고 그 전 저점이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10.5만 정도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수보님께서 올려주신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은 오늘의 주식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최근에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는 이런 대형 주단보다는 오늘의 주식에서 LG 생활건강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비슷해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런 대형 브랜드샵보다 중소형 브랜드샵이고요. 중소형 브랜드샵, 즉 인디 브랜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OEM, ODM 그쪽을 하는 쪽, 이쪽이 강하고요. 그리고 선케어 제품이나 색조 쪽 하고 있는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보다는 최근에 색조 쪽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패밀리 SC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OEM, ODM 쪽이라든지 혹은 선케어 제품을 하고 있는 이런 한국 콜마 같은 종목 그리고 일본 쪽에서 잘하고 있는 마녀공장 같은 신규 상장주나 그리고 VTGMP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 중소형 주단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22만 원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주를 가지고 계시고요. 대략 한 220만 원 정도 이 부분이고요. 워낙 또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에 따른 고민이 좀 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강하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주식 초기 시작할 때 추천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네요. 주모님께서. 놓아주면 오르겠지 했는데 몇 년째 계속 내리막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리꽂는 칼날은 피해라. 근데도 아직까지 미련 때문에 보유 중이다.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22만원까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꽂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추세 반등은 좀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이때 많이 올랐을까요? 작년 연말과 또 연초까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하반기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다. 2분기, 3분기 개선이 될 거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 1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 올라가려는 찰나에 또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갈등 악화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또 실적 추정치 하향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또 중국 로컬 이런 쪽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중국에서는 고차 운동이 한창이죠. 중국 애국 열풍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설자리를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화수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프레스티지 브랜드가 중국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황후 이미지 이런 부분에서 한자를 빼버리고 좀 글로벌 브랜드로 가기 위한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영문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소희 씨로 좀 이런 그 배우 부분도 기존의 이영애 온리에서 투트랙으로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자 아모레 퍼시픽 좀 관련 리포트 좀 이런 부분 체크를 하면서 최근 분위기도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릿고개는 지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분기 시장 기대치 큰 폭 하회하는 실적 1분기도 그랬고 2분기 하반기부터는 중국 설화수 매출 점진적 개선 근데 최근에 고차 운동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 더딘 면세점 중국 매출 회복 더디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지금 브랜드 리뉴얼 설화수 이런 부분 효과 확인 전까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 실적이 하방하는 거고
2분기 실적 바닥을 지날 것이고 하반기는 뭐 다 리오프닝 개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337억, 중국 면세 약세,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집행, 기존 추정치 하회, 화장품, 생활용품 다 YY 매출액 하락 나오고 있고요. 해외 쪽 올라오지만 지금 영업이익은 11억 정도 적자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네요. 북미 쪽이 올라와야 돼요.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북미 쪽 그리고 인디 브랜드, 책 쪽 이런 쪽이 지금 트렌드입니다. 중국은 설화수 재고 조정, 온라인 위주, 매출 볼륨 약하다. 2분기에도 이런 부분 일부 성장하고 31%지만 기대치보다는 좀 많이 약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뭐 이니스프리 등 뭐 이런 쪽 계속 철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다운사이드 리스크 하방 요인으로 고쳐 외국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고 중국 로컬 쪽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면세점 좀 약하고 계속 구조조정 진행 중이고 전반적으로 불편한 가운데 피어그룹과의 이런 PR 관련돼서 좀 살펴보게 되면 30배에서 50배, 60배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하는데 지금 올해 추정치 대비해서 26.3배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히스토리컬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싸다고 하더라도 당장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 실적 돌리는 거 확인하자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일단 관망하면서 돌릴 수 있는 턴어라운드 시점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보지? 그러면 실적 업한 시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 일단은 22만원까지는 좀 단기간에 가긴 힘들고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 대략 한 1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14만원 정도까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낮춰나가기 때문에 손절가는 따로 없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한 10주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주식 콜센터 주말 또 이런 두 종목 SK하이닉스와 아모레퍼시픽 전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주식 콜센터 다음 주부터는 데일리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에 올려주신 종목들 선별을 해가지고 투자 전략 데일리로 매일매일 전달 드려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주위의 소개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